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오늘은 퍼펙트 데이즈라는 작품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퍼펙트 데이즈는 그 작년도에 2023년도에 칸네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고요. 현재 60대 중반인 야쿠쇼 코지가 이 작품으로 칸네 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일본을 도쿄, 특히 이제 시부야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출은 빈 벤더스가 연출을 했습니다. 빈 벤더스 작품으로 유명한 작품은 바로 단연코 파리 텍사스와 베를린 천사의 시인데요. 한동안 다양한 영화들을 만들었지만 저 영화들 파리 텍사스와 베를린 천사의 시를 찍었던 80년대 이후의 빈 벤더스의 영화들은 그렇게 각광받지 못했고, 오히려 뭐 피아라든가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같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자, 어쨌든 빈 벤더스가 일본과 합작을 했고요. 이 영화는 그 아카데미 그 국제영화상에 출품되었는데 일본에서 출품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출품이 됐고요. 뭐 수상은 못했지만 굉장히 평가가 좋았던 작품이죠. 빈 벤더스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그의 영화적 스승으로 꼽았던 인물이 바로 이제 오즈 야스지로라는 일본의 명 감독입니다. 뭐 아마 대중적으로 시네필이라고 하시면은 두 명의 일본 영화 감독 정도의 이름을 반드시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구로사와 아키라 더불어서 구로사와 아키라와 완전히 색깔이 다른 영화를 만들었던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에 그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1985년에 이미 찍었습니다. 도쿄가라는 작품이고요. 이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인 히라야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오지아스지로의 유작인 꽁치의 맛의 주인공 이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마주를 분명히 하고 있고요. 잘 보시면 유치슈라고 이제 오지아스지로 후기작들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유치슈 배우가 하고 있는 저 꽁치의 맛이라는 영화가 어, 무남 동료인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그 아버지의 그 되게 쓸쓸함, 회한이 끝인 장면, 그러니까 인생의 희노애락이 같이 모두 담겨져 있는 그런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이 퍼펙트 데이즈도 사실은 그런 희노애락이 똑같이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펙트 데이즈란 제목이니까 되게 일상의 아름다움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기쁨으로만 채워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픔의 순간들도 담고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맨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는 히라야마가 운전을 하면서 웃음과 그 희비가 엇갈리는 그 표정을 야쿠쇼 코지가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데, 그런 인생 자체를 좀 함축해서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퍼펙트 데이즈의 시작은 이제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명이 떠오르는 도쿄를 배경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작품의 그 전반부 30분은 이 히라야마라는 주인공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은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매우 유사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틈틈이 끼어들어 있는 삶에 대한 그 시선들. 그러니까 저 히라야마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쳐다보고 있죠. 이 사람은 하늘을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일상을 굉장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동시에 그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을 채워주는 것은 음악이 가득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고개를 쳐박고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늘을 볼 여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최근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좀 다른 삶의 양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옛날 스타일의 양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옛날에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볼 여유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라야마는 그런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되게 특이한 인물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제 하는 일들의 삶의 패턴을 대략 지금 예고편 캡처 화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구성해서 만들어 봤는데요. 일상에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겠죠. 새벽같이 일어나고 그가 어디선가 구해온 작은 그 화분에다가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루틴이 30분의 초반부 30분 장면에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물을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보살핌을 받는 이 화분들은 또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히라야마의 집은 사실은 도쿄에 이제 약간 그 외곽 쪽에 있는 이제 스카이트리가 늘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스카이트리의 화려함과 반대 상반되는 굉장히 서민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새벽같이 운전해서 틀고요. 그 운전할 때마다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7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의 그런 또 팝음악들과 이제 일본 음악도 하나 있습니다만 그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공간이에요. 이 공간은 사실 이제 목욕도 욕실도 제대로 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히라야마는 그 항상 그 개수대에서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가득 자기가 일해야 될 도구들이 잔뜩 들어있는 그만의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항상 여기 이제 번쩍거리고 있는 게 이제 바로 일본의 아주 흔한 그 자판기죠. 자판기가 있고 자판기에서 항상 보스 마일드 커피를 끄집어내서 마시고 출근을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루틴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여기 도쿄 토일렛이라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일단 이 작품에 나오는 그 화장실들은 시부야의 일본의 이제 도쿄의 시부야 지역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화장실이긴 하지만 상당히 이 영화의 또 재미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되게 뭐 사람들이 쓰는 뭐 화장실이긴 하지만 매우 디자인이 아름다운 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뭐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만든 공공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게 그의 일입니다. 지금 요 스틸컷에는 이제 영화의 중반부 이후에 누군가가 내온 일종의 작은 오셀로 게임에 히라야마가 버리려다가 그 즐거움을 버리지 않고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며칠간 저 종이를 비밀 장소에다 숨겨서 같이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저 편에 있는 누군가 낯선 인물과 교감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은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 타쿠마라고 하는 친구가 같이 동료가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일하고 있는 젊은 친구가 볼 때 너무 이상할 정도로 말도 없이 정말로 성실하게 이 시부야에 자기가 담당한 구역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매우 즐거워합니다. 자기가 청소 도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퇴근을 하고 바로 이제 이 자전거를 몰고 나가서 목욕탕에 가서 10분 정도 목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골 이제 역시 시부야역 근처에 있는 작은 술집이죠. 작은 이제 대중 술집에 가서 아마도 하이볼을 먹는 것 같아요. 레몬이 빠져 있는 레몬 샤워나 레몬 하이볼을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과하지 않게 마신 다음에 자기가 사온 문고판 책을 읽고 잠드는 게 그의 30분의 일상입니다. 그 점심시간에 이제 물론 당연히 있는데 점심시간에 항상 같은 신사에 가서 그 이 햇빛 사이로 비치는 그 햇살을 갖다가 그 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갖다가 저렇게 옛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죠. 올림푸스는 이제 한국에서는 시장 철수도 했는데요. 그렇게 찍는 것이 30분의 일상입니다. 이런 사진을 남기죠. 근데 이 사진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히라야마가 꿈을 꿀 때마다 이 흑백으로 구현이 되고요. 그의 사진도 흑백으로 찍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이제 일상과 구분되는 그가 꿈꾸는 어떤 세상입니다.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남길 만한 것들은 그 자신만의 컬렉션에 모아서 놓고 그것이 항상 똑같은 사진을 찍는 것 같지만 그 변화 속에서 삶을 바라보는 변화 속에 보는 것이 그 히라야마의 일종의 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 똑같은 일상 속에 또 분명히 소박한 즐거움과 행복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것이 또 이 영화의 전체적인 정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제가 현재까지 봤었던 영화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마도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갈등의 영상이 아니라 노동 자체를 긍정을 하고
그 삶 자체의 소박한 삶 자체의 행복을 찾는 영화는 최근에는 만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 퍼펙트 데이즈는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이 사람의 일상은 사실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집에 공간들도 보면 아주 필요한 것들만 딱 배치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의 공간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음악과 그리고 이제 책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레트로한 인물이죠. 이 지금 이 장에 가득 차 있는 테이프들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모았을 음악들일 겁니다. 그 음악들을 돌려가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영화의 대사에도 나옵니다만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삶이에요. 저 스카이트리로 상징되고 있는데 스카이트리는 그에게는 보여지는 대상이지만 스카이트리를 선망하지 않죠. 이 사람은 히라야마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요. 스카이트리라고 하는 저 높은 공간,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라고 하죠. 현재 도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고요. 그것을 항상 등장하지만 그 공간과 저 낮은 곳에 임하면서 자신의 삶의 행복에 자족적인 행복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주말 패턴도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 저는 항상 이제 단골 서점에 가서 이 100엔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70원 지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정도 되는 중고 문고판을 갖다가 사서 읽습니다. 그러면 항상 매주 그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이 단골 손님은 이 독서광인 히라야마에게 그 매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책의 작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코멘트 해주죠. 그 이야기를 그냥 또 즐겁게 듣는 것이 또 히라야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에 여기 이제 스틸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가 또 항상 가는 단골 주점이 있어요. 단골 주점에 5, 6년째 다녔다고 영화의 후반부 대사에 나오는데 그 항상 같은 여사장이 운영하는 주점에 가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사장은 직접적인 그 연인 관계인은 아닙니다만 히라야마에다 호의를 베푼다는 걸 영화의 이제 그 주점 장면의 첫 번째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어쨌든 히라야마는 계속 말없이 열심히 일하고 하고 있는데 그의 삶의 이제 영화 속에는 이제 여러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타쿠마라고 불리는 인물이 이제 이 젊은 동료예요. 도쿄 토일렛의 직원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고 이 화장실 청소 구역을 이제 분할해서 마치 업무하는 인물이죠. 그는 대충 어떻게 보면 아직 젊기 때문에 대충 살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한눈이 많이 팔려 있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히라야마 같은 굉장히 반복적이고 성실한 루틴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대충 게으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결코 아니고요. 네, 이 타쿠마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제 영화에 나오는 에피소드에서 저기 이제 잠들어 있는 이 여인에 대한 호감을 느껴요. 근데 이제 일본의 이제 일종의 그 무슨 바 같은데 영화의 뒤쪽 공간은 묘사되지 않습니다만 아마 바 같은 데서 일하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려면 이제 그 주점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니까 일종의 돈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발생하는 에피소드가 이제 이 친구를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히라야마의 차를 빌리고 그 다음에 그녀가 일하고 있는 공간을 가기 위해서 이제 히라야마가 소유하고 있는 그 루리드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중고 상점에 가서 판매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 가격은 무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귀한 테이프입니다만 그것을 현금화할 생각은 히라야마에게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사실 히라야마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여성들이 이제 흡입하는데 한 명은 뒤에 에피소드에 나오는 조카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의 경우에도 히라야마가 들려주는 그 차에 틀려지는 테이프의 음악의 소리에 되게 매료되죠. 되게 레트로한 음악에 매료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이제 약간 반복적으로 좀 등장을 하고 있어서 그의 삶이 갖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 누군가는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히라야마에게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영화에 이제 종종 등장하는 이 광인, 아마 치매에 걸린 걸로 보이는 불황아 노인의 모습이 이제 있고, 히라야마는 그에게 이제 따뜻한 시선을 보내긴 합니다만, 그와 무슨 특별한 교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켜볼 뿐이죠.
네, 이것은 이제 히라야마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히라야마가 느끼는 불안의 모습일 수도 있죠. 히라야마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그렇게 자기도 언젠가 더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더 병이 들게 된다면 저희 노인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히라야마를 버린, 아마도 버렸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버린 걸로 되는 아버지에 대한 뭐 그런 모습, 아버지에 대한 비유 이제 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두 가지의 양가적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이 광인 노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이 조카딸 에피소드에서 이제 히라야마의 그 스토리는 역시 영화에선 피드백 같은 걸 장치를 이용해서 히라야마에 대해서 얘기해 주진 않아요. 근데 히라야마가 살고 있는 자신의 화장실 청소라고 하는 노동을 수년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열심히 일할 뿐더러 아니라 그를 어떻게 보면 좀 영화의 한 에피소드에 잠깐 나오는 것처럼 화장 청소를 하기 때문에 어린 소년을 구해주지만 그의 엄마는 그 소년의 손을 닦으면서 이 사람을 지저분하고 좀 천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히라야마는 씩 웃고 말죠. 그런데 그가 아마도 이 조카의 에피소드, 조카는 불쑥 찾아와서 히라야마의 삶에 흡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히라야마의 삶에 들어와서 그 삶에 역시 또 매력을 느낍니다.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예측되기에는 그 어느 좀 부유한 집안에 자라면서 뭔가 몰두하고 뭔가의 결과를 계속 내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면서 자랐던 그 조카의 입장에서는 이 히라야마 삼촌이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 자족하는 그런 삶.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삶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을 제어하고 탐욕을 제어하고 자신이 주어진 노동에 만족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소박한 행복이죠. 그래서 찾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이 인정을 해주는 모습을 이 소녀는 보여줍니다. 조카는. 그래서 그 속에서 그의 노동에 같이 참여하고 그를 지켜보고 그를 응원하죠. 그리고 그가 아마 히라야마가 거의 유일하게 발견하고 있었을, 아마 유일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영화 속에 보면 히라야마를 이렇게 뭔가 경계심이 있는 듯 아니면 좀 신기한 듯 쳐다보는 그 사무직 여직원이 옆에 이제 저쪽 흐리게 보입니다만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가까이 오진 않지만 아마 그녀가 발견하고 있는 것도 아마 히라야마처럼 그 작은 소박한 저 빛에 비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조카도 그 히라야마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갔다가 히라야마는 사진기로 찍지만 이제 조카는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찍는다는 행위는 같은 거고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는 건 순간에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이 에피소드에서 히라야마의 이쪽에 비애, 슬픔 같은 게 좀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아까 부잣집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엄마가 등장을 하거든요. 검은 세단에 엄마 이 동생이에요. 히라야마의. 그리고 그 운전기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죠. 자기 히라야마의 조카를 데리러 옵니다. 물론 히라야마가 동생에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조카딸이 여기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죠. 뭐 조카딸도 충분히 예측은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이 조카딸은 엄마랑 안 맞아서 싸워서 처음 가출했다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동안에 약간 갈등들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그 자신의 과거 이야기들이 우뚝 나오고 동생을 끌어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이 자의적으로 선택했던 삶 때문에 이제 아마 부모와의 관계도 뭔가 틀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모습 속에 이제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만나지 못하는 부분들도 아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들은 구구절절히 나오지는 않고요. 히라야마의 이제 그 눈물 속에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아까 그 혼자 남겨져 있는 이제 고독의 슬픔 같은 걸 수도 있고요. 그런 인생에 누구나 한 번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천연한 슬픔 같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뭐 평가는 이제 패터슨이라는 게 이제 그 짐 자무시의 패터슨이라는 작품이 있죠. 박병식 평론가가 이제 뭐 나른한 평 패터슨 솔메이트라고 했는데요. 비슷한 어조의 영화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패터슨은 물론 시인의 그 패터슨 씨의 패터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뉴저지죠. 거기서 이제 그 시의 자신만의 시의 감각들을 기록하면서 그 시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되게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퍼펙트 데이즈는 대신 이제 시 대신에 음악으로 그걸 채워주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그 아마 영화 속의 히라야마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을 만한 음악들, 굉장한 명곡들이죠. 애니멀스의 하우스 오브 라이징 선이라든가 베베드 언더라운드의 페이블루즈 아이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타쿠빈가요?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매력을 받는 건 패티 스미스의 노래였어요. 레돈도 비치, 그다음에 뭐 롤링스톤즈의 노래, 그다음에 루리드의 노래, 킹크스, 만 모리슨, 그다음에 일본 가수분도 한 분, 그러니까 일본 포크송도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뭐 빈벤더스가 음악에 아주 조예가 높은 사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라는 음악 걸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점을 가늠하면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은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조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맨 마지막에 쿠키에 대한 힌트를 드릴 건데요. 뭐 영화를 보셨던 분이라면 한번 저도 잊어버려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행복을 뜻하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안 보셨던 분이라면 지금 앞에 슬쩍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한번 다시 보지 마시고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그 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어 코모랩이라고 하는 일본어의 나뭇잎살을 비추는 빗줄기가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 아름다움인 거죠. 직사광선이 아니라 나뭇잎살을 비추는 햇살을 통해서 비춰내는 그런 아름다움의 순간, 그것이 아마 코모랩이라고 하는 이쁜 단어인 것 같은데 그 단어의 질감이 이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의 매력적인 순간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계속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영화는 화면비가 4:3 화면비입니다. 매우 모노적인 영상이고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빈벤더스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오스야스지로가 살아있을 때의 화면비가 4:3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히라야마라고 하는 사람의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크기를 닮아내기에 적절한 사이즈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은요, 이 영화의 색감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본 영화 작품들이 그 약간 좀 그 텁텁한 느낌의 영화들, 좀 그런 좀 컬러감이 조금 채도가 낮은 영상들이 좀 많은 편인데 퍼펙트 데이즈는 빈 벤더스가 연출해서 그런지 상당히 그 화사한 영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화사함이 주는 느낌이 훨씬 더 영화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누구나 그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히라야마의 이 퍼펙트 데이즈의 마지막에 히라야마가 보여준 만감이 교차하는 그 표정은 이 삶 자체를 의미하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걸 텐데 그 삶 속에서 비춰져 있는 작은 기쁨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영화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영화의 후반부에서 아까 이 히라야마가 가는 단골 술집에 약간 비밀스러운 장면을 지켜보게 돼요. 그 아까 히라야마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는 그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배우가 가수고요. 그 일본어 버전의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을 부르죠. 근데 굉장히 잘 부르죠. 근데 그 여사장이 그 전 남편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죠. 근데 우연히 이제 그 단골 술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히라야마가 이제 그 산토리 하이볼, 그 편의점 가면 파는 거 있어요. 거기서 그걸 세 캔을 사가지고 그다음에 강가에 가서 이제 그 자기 나름의 패턴 루틴을 또 유지하는 거죠. 마시고 있는데 그 전 남편이 등장을 합니다.
네, 전 남편이 와서 이제 아마 얘기를 들었겠죠. 아마 이제 전 부인이 연정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해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요. 근데 그 사람의 사연이 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암 선고를 받았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재혼도 했지만 이혼했었던 7년 전에 이미 재혼했던 사이였고, 그래서 그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전 부인에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히라야마에게 설명을 하는데 히라야마는 이제 부인을 합니다.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아직 뭐 진행된 건 없으니까요. 호의는 있어 보입니다만 서로. 그러면서 그 사람이 둘이 이제 그런 슬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림자 밝기 놀이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했었을 만한 그런 장난스러운 행동들을 이제 이 초로에 60대들이 다 넘었을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과 그 다음에 비극의 순간과 희비극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그 아이 같은 장난 같은 것이 같이 어울려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사실은 뭐 거대한 무언가를 뭐 더 집을 더 갖겠다고 차를 더 크게 갖겠다고 뭐 우리가 다 생각하면 살고 있고 더 성공하겠다고 더 이름을 떨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 그다음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그런 우리의 그 단순한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표현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영화의 맨 쿠키 영상에 등장하는 이 단어였던 거죠. 이 코모랩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자, 그래서 퍼펙트 데이즈는 아마도 인생을 좀 살아가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만나면 되게 놓쳤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 꼭 도쿄의 시부야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순간순간에 진입되어 있는 우리가 놓쳤던 그 아름다운 순간들의 기억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퍼펙트 데이즈는 아마 그것들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이미 이제 뉴저먼 시네마의 기수였다가 신뢰라는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빔 벤더스가 아마 이 왕년에 영화 스승인 오즈 야스지로의 공간에 들어서서 인생에 대해서 한번 더 돌아보는 그런 영화인 것 같고 그 메시지는 매우 매력적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저랑 비슷한 감정을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자, 뭐 이상 뭐 제가 얘기해본 제가 생각해본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에 대한 뭐 제 나름의 리뷰입니다. 리뷰를 하다 보면 놓친 게 꼭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뭐 제 말을 그냥 편안한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소만 시네마의 막 리뷰 퍼펙트 데이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